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영화 빅쇼트 다들 보셨나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정말 귀신같이 예측해서 전설이 된 투자자,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13F 공식,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통해서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주식을 샀구나 하고 엿볼 수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헤지펀드의 제약을 벗어나서 자기 목소리로 아주 직접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어떤 종목을 왜 좋게 보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가 새롭게 공개한 투자 전략과 종목들을 샅샅이 파헤쳐보면서 이 위대한 투자자의 머릿속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마이클 버리가 이 종목을 샀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사세요 하는 매수 추천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가 과거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당연히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죠. 저희는 그의 생각을 분석하고 그 논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그의 전략을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마이클 버리의 플레이북을 하나하나 뜯어볼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예언가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왜 갑자기 다시 대중 앞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의 투자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들, 말하자면 그의 투자 철학을 해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이 실제로는 어떤 종목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그가 직접 언급한 4가지 종목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볼 거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AI 버블에 대한 그의 거시적인 경고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떤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마이클 버리 예언가의 귀환입니다. 부제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이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는 사이언트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를 오랫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규정에 따라서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13F라는 공시 서류를 통해서만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가 헤지펀드를 청산하고 서브스택이라는 개인 뉴스레터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직접 아주 상세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그냥 SNS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법적인 규제라는 틀 안에서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던 그의 생각을 이제는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날 것 그대로 그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설적인 투자자의 머릿속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전례 없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열린 셈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투자 철학,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어떤 종목들을 골랐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왜 그 종목들을 골랐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투자 원칙들, 말하자면 그의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핵심 원칙, 바로 역발상 투자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남들 살 때 팔고 남들 팔 때 산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이클 버리의 역발상 투자는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왜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듭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건 연말에 나타나는 2가지 현상인데요. 첫 번째는 윈도우 드레싱, 두 번째는 세금 손실 추수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고객들한테 보낼 실적 보고서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동안 수익률이 안 좋았던 주식들을 그냥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펀드는 이렇게 좋은 주식만 갖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세금 손실 추수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주식을 일부러 팔아서 이익 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움직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펀더멘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수급 문제, 세금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벌이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가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싸진다고? 하면서요. 모두가 비이성적인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던질 때 그는 조용히 이걸 박앤셀 기회로 삼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온 개념이죠.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이 개념은 마이클 버리 투자 철학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싼 주식을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핵심은 먼저 기업의 내재 가치, 즉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얼마짜리 회사인지를 스스로 계산하고 그 계산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일종의 안전 쿠션을 확보하는 거죠. 버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상 주당 순이익, 즉 프로젝티드 PE가 15배 미만인 주식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PE, 즉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쉽게 말해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버리가 굳이 15배 미만이라는 선을 긋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시장의 평균적인 PE보다 낮은 수준에서 매수함으로써 혹시라도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극대화하려는 아주 치밀한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하방 리스크를 통제하는 굉장히 방어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원칙은 그의 사냥터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 데서나 사냥하지 않아요. 그의 주된 사냥터는 바로 중소형 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가총액이 2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사이엔 기업들이죠. 버리는 이 영역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여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의 비효율성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삼성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은 전 세계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24시간 내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가치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정보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총 20억에서 120억 달러 사이의 중소형주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수도 적고 시장의 관심도 덜 받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평가된 숨은 보석이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성장 잠재력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은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대형주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죠. 버리는 바로 이 시장의 비효율성과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핵심 원칙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철학, 그의 플레이북 전체를 요약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딥밸류와 역발상. 그는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삼아 헐값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사들입니다. 둘째, 안전마진. 예상 이익 대비 15배 미만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내 돈을 잃을 가능성, 즉 하방 리스크를 철저하게 총재합니다. 셋째, 중소형주 집중. 모두가 주목하는 대형주 시장이 아니라 정보가 비효율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형주 시장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기회를 쳤습니다. 넷째, 장기적 관점. 그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타 투자자가 아닙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상황. 시장 전체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수합병이나 민영화 같은 어떤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회에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마이클 버리라는 위대한 투자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 플레이북이 실제 종목 선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3번째 섹션입니다.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죠. 버리가 자신의 서브스택을 통해 직접 공개한 4가지 종목을 통해서 앞에서 배운 그의 이론들이 어떻게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4개의 회사는 각각 그의 투자 철학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사내 연구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회사일 겁니다. 프리미엄 기능성 의류, 에스레저룩의 대표 주자죠. 룰루레몬 에스레티카입니다. 주식 티커는 LULU입니다. 흔히 요가복귀의 샤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팬덤과 브랜드 파워를 구축한 회사죠. 그런데 이런 유명한 회사를 왜 마이클 버리가 지금 시점에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룰루레몬의 주가가 자료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연초 대비 무려 52%나 폭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또 CEO가 교체되는 등의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급격하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 마이클 버리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바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형적인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상황, 즉 역발상 투자를 위한 완벽한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모두가 룰루레몬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며 주식을 내던질 때 그는 오히려 고개를 돌려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물론 버리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주가 하락이라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기업의 본질적인 강점을 봅니다. 그가 본 룰루레몬의 진짜 가치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룰루레몬은 그냥 옷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거의 종교에 가까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가진 커뮤니티 기업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 모트입니다. 둘째, 높은 마진입니다. 이건 사업 자체가 아주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죠. 셋째, 엄청난 성장 잠재력입니다. 여성 요가복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남성복, 신발, 아웃도어 등 새로운 카테고리로 성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충분합니다. 결국 마이클 버리의 베팅은 이겁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비관론은 너무 과도하다. 룰루레몬의 근본적인 사업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거의 반값에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2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몰리나 헬스케어라는 회사고요. 주식 티커는 MOH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공공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뭐랄까, 화려한 성장주와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몰리나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보면 마이클 버리가 도대체 무엇을 받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룰루레몬처럼 주가가 연초 대비 49%, 거의 50% 가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2번째 지표입니다. 바로 예상 PE 비율이 15배 미만이라는 점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마이클 버리의 핵심 원칙인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선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그의 아주 엄격한 가치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통과한 그야말로 버리 스타일의 종목인 셈입니다. 그럼 이 몰리나 헬스케어라는 회사의 사업적인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이 회사는 아주 대표적인 방어적 섹터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불황이 오든 말든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즉,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 서비스라는 거죠. 둘째, 구조적인 순풍이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미래고요. 정부의 의료보장 확대 정책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이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셋째, 앞에서 본 것처럼 그의 엄격한 안전마진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버리는 화려한 성장 스토리 대시면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꾸준하고 믿음직한 현금 창출 기계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앞선 두 종목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조금 더 현대적인 기술 기업이죠. 바로 핀테크 회사인 Shift4 Payments입니다. 주식 티커는 FOUR입니다. 이 회사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소매점 같은 다양한 사업체들에게 결제를 처리해주는 솔루션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Shift4 Payments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연초 대비 32% 하락했죠.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바로 이 하락을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고성장 핀테크 섹터에 잠재적으로 아주 저평가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본 것입니다. 이 쉬프트4라는 종목 선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이클 버리가 단순히 기술주를 혐오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비싼 기술주, 즉 거품이 낀 기술주를 경계할 뿐이지 기술 섹터 내에서도 가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쉬프트4는 우리가 쓰는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디지털 결제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호텔이나 레스토랑처럼 특정 산업에 깊이 파고드는 수직적 통합 전략을 통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버리는 아마도 시장이 단기적인 실적에만 실망해서 이 회사가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건 성장주 투자와 가치 투자의 경계선상에서 아주 절묘하게 기회를 포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개념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특별한 상황 투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투자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의 실적이 얼마나 좋은지,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민영화나 인수합병, 구조조정 같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이벤트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그 결과에 배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결과가 이진법적이라는 겁니다. 즉,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이벤트가 성공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 실패하면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릴 수도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전략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마지막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페니메이입니다. 주식 티커는 FNMA입니다. 이 회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정부 후원 기업 GSE이고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자는요, 앞서 본 세 종목과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이건 버리의 특별한 상황 투자 플레이북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베팅은 페니메이의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언젠가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민영화될 것이라는 단 하나의 이벤트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정말 만약에 이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치적인 결정으로 민영화가 무산된다면 이 주식의 가치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주식은 일반 거래소가 아닌 핑크시트라고 불리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정보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바로 이런 불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영역에서 기회를 찾아 베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이클 버리가 과거부터 계속 보여줬던 그의 전형적인 승부사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이클 버리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개별 기업들 속에서 어떻게 꿋꿋하게 가치를 찾아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살피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생각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한 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전체, 즉 숲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입니다. 특히 현재 시장을 그야말로 활활 불타오르게 만들고 있는 AI 열풍에 대한 그의 깊은 회의감이죠. 이제 그의 거시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바로 마이클 버리의 이중적 관점이죠. 그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의 거시적 경고, 즉 숲을 보는 그의 시각을 한번 보시죠.
그는 AI 붐의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 티커 NVDA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 즉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고요. 또 다른 AI 관련주인 팔란티어, 티커 PLTR에 대해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는 특히 팔란티어의 주가가 예상 매출의 무려 90배에 달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을 지적하면서 지금의 AI 시장 전체가 거대한 버블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미시적 기회, 즉 나무를 보는 시각을 보세요. 그는 동시에 시장에서 소외된 룰루레몬, 몰리나, 시프트4 같은 개별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심지어 페니메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명확합니다. 버리는 시장 전체가 과열되어서 위험하다고 보면서도 그 과열된 시장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에 타지 않을 저평가된 나무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는 무조건적인 비관론자가 아니라 아주 똑똑하고 선택적인 낙관론자인 셈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철학부터 구체적인 종목 선택, 그리고 시장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관점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전략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투자 분석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역발상의 대가 마이클 버리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독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AI 열풍 같은 거대한 내러티브, 그럴듯한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차가운 숫자에만 집중하는 그의 자세는 우리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둘째, 거시와 미시를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장 전체, 즉 숲이 왜 위험한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 위험한 숲 속에서도 어떤 개별 기업, 즉 나무가 안전하고 저평가되었는지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셋째, 가치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주라고 하면 낡고 재미없는 산업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버리는 보세요. 화려하게 추락한 성장주인 룰루레몬에서도 안정적인 헬스케어주 몰리나에서도 심지어 아주 복잡한 정치적 베팅인 페니메이에서도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야기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에 나는 과연 그럴듯한 스토리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냉정한 숫자에 기반하여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성패를 가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